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걸 발악이라고 하죠. 노역에 쩌든 변절한 정치인의 발악. 막상 나와보니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자신을 반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 새파랗게 어린 이준석에게 머리를 연신 조아려대며 무시라는 무시는 타당하며 갖은 굴욕을 느껴야만 했을 텐데요. 그게 현실이었던 거죠.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민주당을 공격해 갈라치기 하고 존재하지 않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 반사이익을 노려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마도 그래서였을 겁니다. 민주당을 배신한 변절자의 터진 입에서 쏟아진 저주의 말이 말이죠.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떠들어대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 오로지 자신이 23년간 머물렀던 정당을 비판해야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결국 그는 과거를 이야기할 뿐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그건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꽃길만 걸어온 자가 머리에 꽃을 꽂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사진만 붙여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사진관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계속 잘못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도 정권 교체도 이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광주에서부터 찾아야겠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신당 새로운 미래를 창당 중인 이낙연 씨가 27일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만 붙여놓은 사진관이 됐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실 회의실에 역대 민주당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데도 민주당이 그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는 자신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이낙연 씨는 이날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광주시당 창당식에서 저는 열린우리당과 국힘당의 바람이 불 때도 흔들리지 않고 20년 넘게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이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을 나오게 된 것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국가와 당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와 국민께 그걸 갚기 위해 이 길에 나섰다고 말씀드린다고 직거래됐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는 줄 알면서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은 당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며 제 한 몸을 던져서라도 민주당이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잡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어댔는데요. 이낙연 씨는 현재 민주당 상황에 대해 3년 뒤 정권 교체도 가능성이 없다며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광주에서부터 찾아야겠다고 믿고 있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계속해댔습니다. 이어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윤 정부를 용납하지 못한다. 야당이 윤 정권을 심판하고 3년 뒤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을 쏟아 호남과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가겠다고 말했는데요. 대체 여지껏 뭐하고 있다가 이제와 이 뒷북을 쳐대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낙연 씨는 자신이 한 약속대로 정계 은퇴가 답입니다. 더 이상 추한 노역의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전 승리는 김건희. 김건희 여사. 네. 결국 김건희 여사가 V0였다라는 게 여기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계기다. 모든 국민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고 여당 대표까지도 갈아치우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만 국한돼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본인의 의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심기만 살피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공개됐고요. 총선이 어떠한 형식으로 끝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이다. 레임덕이다. 총선에서 이기면 네.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기적을 발생했어. 네. 누구 때문이야? 한동훈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총선에서 졌어.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아서 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레임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 대통령의 권력은 3년이나 남았어. 이것만 가지고 유지가 안 됩니다. 검찰권 가지고 국정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민심이. 지금은 이제 총선을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 이재명 때문에 국민의힘이 총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건데 명확하게 과반수 의석 이상만 민주당이 이겨버리게 되면요. 대통령 국정 운영하기 힘들어요.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평가가 30% 초중반의 박스권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26일 한국갤럽이 지난 23일에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31%로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부정평가는 5%포인트 오른 6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4주차 조사에서 63%가 나온 이후 약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제 곧 20%대 지지율 추락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거죠. 당시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오염수 방류, 미국 정보기관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등이 겹치면서 부정평가가 65%까지 오른 바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외교가 21%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 민생 9%, 국방안보 7%,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죽 긍정평가할 게 없으면 열심히 하는 게 긍정평가의 이유가 되는 걸까요? 부정평가 이유 중에는 경제민생 물가가 16%로 1위였는데요. 이어 소통미흡 11%, 김건희 게이트 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독단 일방적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구체적인 이유 없이 전반적으로 잘못한다는 평가가 부정평가 이유인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는데요. 그냥 이유 없이 꼴보기 싫다는 거죠. 갤럽은 부정평가 이유에서 김건희 씨 언급량이 몇 차례 증가한 바 있으나 비율은 5%를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TK 지역에서도 부정평가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 오른 64%, 인천 경기에서는 4%포인트 상승한 64%였는데요. 그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 경북도 47%로 8%포인트가 증가했고 부산 울산 경남만 56%로 2%포인트 내렸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포인트 오른 73%, 30대는 7%포인트 오른 75%, 18세에서 29세도 6%포인트 오른 64%로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요. 전 국민의 싸늘한 여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 인터뷰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은 16.7%인데요. 기타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집권 2년차도 채 되지 않아 이제 곧 국정 지지율이 20% 밑으로 떡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철옹성 같다는 30%의 지지율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알아서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능도 범죄입니다. 해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망신이랍니다. 망신스러워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통령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납작 엎드렸고 끝내는 영국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타임즈지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의 디올백이 여당을 뒤흔든다. 총선에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망신스럽습니다. 이 망신스러움은 대통령이 이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해야 합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힘당도 모두 다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습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 아니겠습니까?